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이에요. 자, 우린 돌아오는 월요일장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들 좀 답답하실 구간이에요. 사실상 좀 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원전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 50%까지도 하락을 한다라면, 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한다라면 사실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원전 산업에 대한 미래 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깊게 아신다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구간이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 딥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현재 원전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시적인 관점,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야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아는 만큼 힘이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시니까 본론부터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요게 또 많이 있어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100% 공짜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창에는 이거 신고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두산이 요즘 힘이 없으니까 우리 힘내자는 의미에서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창 많은 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보고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원전 비용이 이제 폭등을 했다. 자, SMR은 신기루다. 거기에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좌초됐다. 사실 다 안 좋은 얘기 종합 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래서 원전이 못 가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아니에요. 자, 언제든지 노이즈는 있었고요. 자, 우리 최근에 있었던 노이즈 뭐가 있었죠? 바로 요 구간. 자,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노예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수주했다는 공시는 나오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 방향으로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죠.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6%, 4%, 5%, 이런 식으로 매매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기준 한번 설정해 드렸죠. 매매 비중이 4% 이상 꾸준하게 찍힌다라면 이건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뭘 같이 봐야 되죠? 대차장고도 같이 보셔야죠. 실제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장고 흐름이에요. 자,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차장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실제로 대차장고가 늘어났고 거기에 공매도가 비중이 같이 늘어났잖아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요소를 또 봐야 되잖아요. 뭐가 있죠? 대차장고가 늘었다라는 건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 자, 많은 분들이 요거 좀 헷갈려 하시죠? 숏 커버가 있어요.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숏 스퀴즈라고 있어요. 숏 스퀴즈. 자,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인데 사실 기준 자체는요, 상황은 둘 다 대차장고로 상환하는 게 맞아요. 대차장고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숏 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죠. 하지만 숏 스퀴즈는요, 약간 다른 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 위험에 가다 보니까 청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빨리 상환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바로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숏커버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이에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근데 얘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10월 중순부터 10월 중순부터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작용합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려가지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실 텐데, 적어도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요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거의 70%에서 한 65%? 요 사이가 거의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일 확률이 높다.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옴에도 주가가 내려간다? 이럴 때는요,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대차장구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자, 요게 테크윙의 대차장구 흐름인데, 자, 보세요.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차장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느낌 오셔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커버링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근데 대차장구가 줄어든다? 요거 대차 상한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대차 상한은 했지만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성립을 하는 게 바로 요게 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차가 상한이 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으로 올라갔다. 요게 바로 퀴즈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외국인 수급을 너무 믿지 말자. 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팁 하나 말씀드리면요. 연기금은 공매도 안 쳐요. 자, 왜 그렇죠? 우리나라 정서상 뭔가 연기금은 주가를 좀 부양해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요. 과거에 연기금이 공매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욕 바가지로 먹었죠. 국민 정서상 연기금이 공매도 요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기금이 진짜로 공매도를 안 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기관들 중에 운용자금도 가장 큰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매매를 하는 방향도 있지만 공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연기금이 실제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요거는 신뢰도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융투자, 자, 기관들 중에서도요, 금융투자가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공매도 세력이 금융투자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온다? 요것도 대차장고 같이 확인해보자. 그래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도 주가가 하방 압력이 작용한다. 요거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있는지, 얘네가 실제로 상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필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뭔가 수급이 좋은데 주가가 내려가.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대차장고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많이 다뤄 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점검을 해보자면요. 자, 이번에는 우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환율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많았어요.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자, IMF에서도 뭔가 위험하다라는 그 시그널을 보내줬었죠. 자, 그 결과 최근에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환율 차트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환율 차트인데 최근 이틀 사이에 갑자기 큰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만큼 정부의 개입이 뭔가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환율이요. 자, 높아지는 건 사실 시장에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자, 외국인 입장에서, 자, 우리나라 시장에 100만 원의 너치의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처음 살 때 환율이요. 예를 들어, 1,300원이었다. 근데 매도하려고 보니까 1,500원이 됐어요, 환율이. 자, 주가는 변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가격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0만 원을 처음 살 때 환율이 1,300원이었잖아요. 자, 금액이 769달러가 환산이 되죠. 근데 이게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1,500원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 다시 100만 원을 1,500원으로 나누게 되면 어때요? 자, 666달러가 됐습니다. 자, 주가는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환율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이너스 100달러가 생긴 거죠. 자, 이런 요소들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진다. 이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된다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겠죠. 환차익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땡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환율이 거의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 말은 26년에는요.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앞으로 돌아올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대형주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 8위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 8위에 랭크되어 있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외국인 수급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지만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코스피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증시가 좋아진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요게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요거 늦어도 1월에 처리된다라고 해요. 사실 내용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주환원 정책은 맞아요. 결국 주식이 소각되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거시적인 관점,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사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실 얼마 안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0.01%, 95,000주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걸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흐름을 같이 알 수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기사를 좀 11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40년 만에 원전 사이클 부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어요. 근데 원전의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에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죠. 자, 삼성전자 가는 이유 뭐죠? 기본적으로는 주식의 근본은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건 맞는데, 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결국엔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하죠. 반도체, 그중에 메모리 반도체에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죠? 정확하게 9월 달부터입니다. 9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디램이죠. 이 디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매출도 올라가고 당연히 영업이익도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키워드, 이 슈퍼사이클, 사이클이 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비슷한 종목도 뭐가 있죠? 바로 조선이 있죠. 조선의 슈퍼사이클. 이거는 현대 중공업 차트인데요. 얘는 분할 상장한 게 얼마 안 돼서 기간적으로 살짝 애매해서 다른 종목으로 봐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을 볼게요. 자, 하나오션도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언제죠? 자, 20년도부터입니다. 요 구간. 자, 요 구간부터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요 구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만 들어서 벌써 한 5배 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결국 사이클이 오면서 이런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요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미국 내 개발 프로젝트 이제 진행 과정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 워싱턴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엑스에너지죠. 아마존과 엑스에너지가 진행하는 요 SMR 프로젝트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요, 2030년 초 가동이 목표예요. 자, 현재 26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30년이 가동 목표다라는 건 조만간 시공에 착공을 하고 나서 2030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요것도 한번 봐볼게요. 요건 테라파워에서 진행하는 거죠. 자, 이거 역시도 2030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자, 건설허가는 완료된 상황이고, 자, 미시건주에서 진행하는 거, 얘도 2030년이 시운전 목표. 테네시에서 진행하는 건요, 얘는 2033년이 운행 목표입니다. 자, 아이다호에서 진행하는 거, 얘는 26년이 착공 예정이에요. 자, 여기도 뭔가 좀 느껴지시는 게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이클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아직 이 원전이라는 특성상 뭔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결국 이 어딘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수주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제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고, 이 사이클이 왔던 종목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조선, 반도체 무섭게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원전 사이클이 오고 있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용에서도 보시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된다. 자, 한국 공급망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실 결국 그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모두 아시는 거.
자, 원전을 다룰 수 있는 나라 몇 개 안 되죠. 첫 번째 미국. 근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시공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프랑스. 자, 프랑스가 사실상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네 번째 일본.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나라 한국이 되는 건데, 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서 원전을 지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일본. 자,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바로 EPC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EPC가 결국 토탈 패키지를 얘기하는 거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고 기자재까지 공급이 가능한 나라. 일본은 이게 시스템상 좀 어렵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한국과 프랑스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죠? EPC가 굉장히 강력하다. 계약을 한다라면은 그 약속된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공정을 마무리가 질 수 있는 능력. 최근에 프랑스는 핀란드에서 EPC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연장이 됐죠. 하지만 한국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4기를 동시에 시공을 완벽하게 공사기간을 맞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미국 역시도 한국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요거 다 과거에도 제가 많이 다뤄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요거는 유럽 내 대형 원전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덜란드, 영국, 자,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까지 현재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현황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다른 유럽 국가에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수원이 입찰을 못할지언정 웨스팅하우스 결국 기자재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누가 해주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웨스팅하우스 문제 전혀 없고요. 결국 이런 나라들에서 결국 원전을 진행한다라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형 원전 수주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자, 이 원전에 대한 금액들도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비용이 41조예요. 자, 슬로베니아 24조, 자, 불가리아 20조, 슬로바키아 16조, 폴란드 23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금액 거의 6조에 육박하죠. 이렇게 한 번 수주가 되면 강력하게 수주 잔고가 쌓일 수 있는 게 대형 원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 원전 시장이 열린다라면, 자, 유럽뿐만 아니라 자, 미국 그리고 중동까지도 대형 원전을 모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구간인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도 버티자. 자, 결국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요. 자, 제가 공매도 실제로 작용하고 있어요. 주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혹시라도 이 추가 매도 타이밍이 왔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꼭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추가 매수 타이밍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구독이 필요하다. 자,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감히 말씀드리는데 일단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되죠.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500%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니까 내용 들여다보시고요. 괜찮으시면 소액이라도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실제로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자, 무상증자 기본적으로 주저하는 정책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 100%는 갈 수 있는 게 바로 무상증자 공시예요. 자, 근데 종목들이 많아진다. 어떻게 되죠? 자, 무상증자, 무중 테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가 존재를 했었고요. 정말 강력했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HLB 바이오스텝이에요. 자, 얘가 과거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습니다. 대장주였고요. 그 결과 무려 1300% 갔어요. 자,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1300% 가능은 한데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고 늘 강조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 수익률은 500%.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은요,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 자본도 많고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하이닉스는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대기업 치고는. 자,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3배 정도 되는데 그래도 높진 않다. 왜 그러느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의 유보율이 무려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75000. 현대차 7200%였어요. 근데 현대차보다 대략 13배 정도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7만 프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진짜로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한다라면 20대 1의 무상증자 혹은 30대 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주가 2000%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실 가능성이 좀 낮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그래도 유보율이 75,000%니까 요거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자, 5대1 진행됐을 때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 이 텔콘 RF 제약이란 종목, 얘 2대1밖에 안 했어요. 무상증자. 그리고 나서 330% 갔습니다. 자, 온코링 테라피틱스라는 종목도 무상증자를 진행했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무상증자 3대1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330% 갔습니다. 자,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HR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많이 했죠. 8대1 진행했고요. 8대1 진행하고 1300%. 제가 가져온 종목,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100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500%는 가능하다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베팅해 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릴 순 없죠. 왜? 분명히 이 종목 역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요, 소액은 한번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자,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라고 이런 말씀 절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으니 소액은 한번 진입해보자. 자, 소액이라 하면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요,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수익 진짜로 나시면요,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하셔도 좋죠. 자, 요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한 1년 정도만 묻어둘까요? 혹은 2년? 아니죠. 자, 이런 기간이면 제가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갔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른 종목이에요. 자, 우습게 좀 표현을 하자면요, 자, 월요일날 시작해서 진짜로 금요일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요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그만큼 세력들이 이런 내용들,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좀 빨리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진입은 안 됩니다. 하지만 소액 한번 진입해 보셔서 우리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뒤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시라면 두산도 같이 남겨주세요. 중요한 건 3이라고 남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뭔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좀 어렵죠. 실제로 공시가 나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진입이 안 돼요. 그렇다고 이런 구간 진입이 될까요? 여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요. 신기하게 이런 구간에선 진입이 되죠.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이런 음봉을 경험하셨을 텐데, 자,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고 우리 연말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28일이에요. 돌아오는 정규장은 이제 내일이죠. 29일 정규장 월요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좀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일 것 같아요. 시간 상관없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돌아오는 정규장에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자, 이 더보기가 있는데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실 겁니다. 링크 절대 이상한 링크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고요. 이 문자를 보내는 창에 요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건 바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시니까 뒤에 두산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차트적인 부분도 점검을 해보자면요. 제가 아까 하나오션도 좀 보여드렸고 이 삼성전자도 보여드렸잖아요. 두 개의 공통점은 사이클이 도래했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점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대감으로 실제로 오른 건 맞지만 이 대형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말고는 사실상 뭔가 보여준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도 당장 4분기 매출에 잡히는 게 아니죠.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주 잔고가 쌓인다. 결국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런 도급 계약이 진행이 되고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납품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바로 매출이 발생한다. 그 매출이 이제는 증명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럽도 원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도 굉장히 급하죠. 왜 그렇죠? 중국은요 이미 세계 최초 핵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운전을 시작한다라고 하죠. SMR 자체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마 세계 최초가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중국은 치고 가는데 미국은 구경만 할 수 없어요. 결국에 이 모든 게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이 AI 패권 못 가져오면 중국한테 미국이 지원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급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대형 원전이 원래는 행정 절차만으로도 5년도 걸립니다. 하지만 요거 행정명령 18개월로 줄인다는 내용이 지금 나왔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매출로서 돌아온다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힘들고 지루하고 욕 나오죠 사실. 자, 삼성전자는 연일 신고가인데 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못 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서 여기 필요한 반도체 그거를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매출이 잡히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뭐가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하죠.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음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힘든 구간이고 재미없지만 자, 이런 내용들을 아신다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앞으로도 뭐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제가 가감없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내용 꾸준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창에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댓글창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25년이죠. 잘 마무리하시고요. 26년에는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